1795년 정조 19년 음력 2월 9일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대규모 행차에 나섰던 날을 중심으로 정조가 어떤 군주였는지, 그가 짊어진 사도세자의 비극, 어머니 해경궁에 대한 효심, 그리고 수원 행차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까지. 1. 정조는 누구인가 슬픔을 등에 지고 왕좌에 오른 사내.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 이산. 그는 왕위기 이전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한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꼽힌다. 영조의 아들이었지만 조정의 권력 싸움과 심리적 불안정 속에서 결국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왕세자였다. 그 아들을 보는 할아버지 영조의 눈엔 언제나 복잡한 감정이 스쳤고, 정조는 그 틈에서 늘 조심스럽게 고독하게 자라야 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은 이미 붕당 정치의 칼날 위를 걷고 있었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정치적 위협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조는 부드러운 힘으로 그 벽을 밀어냈다. 그는 강단 있고 총명했으며 어느 누구보다 백성의 삶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눈을 가졌다. 정조의 정치개혁의 군주,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붕당 정치 개혁에 나섰다. 노론과 소론, 남인 등으로 나뉜 사색당파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상평책을 강화했으며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젊은 학자들을 직접 뽑아 학문과 정치를 토론하게 한 것이다. 또한 그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문예와 지식의 정치를 펼쳤다. 이곳은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라 정조가 신하들과 직접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개방적 학문 공간이었다. 정조는 유능한 중인과 서울 출신 인물들도 적극 등용했다. 조선 후기 신분 제도의 균열을 내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경제적으로는 상공업 진흥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려 했고, 법제적으로는 대전 통편을 완성해 국가 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체계화했다. 군사적으로는 장용령을 창설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조선 후기 르네상스의 중심이었고, 학문, 예술법, 행정, 군사, 경제 등 국정 전반에서 혁신과 균형의 리더십을 보였다. 3. 해경궁 홍씨. 고통과 품위를 간직한 조선의 어머니.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뒤주에 잃은 여인이었고, 그날 이후 한치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아들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였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해경궁은 외척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위태로운 입장이었고, 정조가 성장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절제와 침묵으로 그 아들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평생 짊어졌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연민효심을 늘 마음에 간직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1795년 음력 2월 정조 즉위 19년에 큰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4. 1795년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 이후와 정치 두 얼굴의 행렬. 당시 해경궁 홍씨는 회감 60세를 맞이했다. 정조는 이를 기념하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육릉사도세자 묘, 오늘의 수원 화성 인근을 참배하기 위해 8일간의 대규모 수원 행차를 기획한다. 이 행차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 정조는 어머니를 직접 수레에 태우고 손을 잡아 인도했으며 중간마다 숙소와 쉼터를 세심하게 마련했다. 당시 조정의 문무백관, 군사, 백성들까지 포함된 수천 명의 인원이 한양에서 수원까지 동원되었고, 이는 조선 왕조 최대 규모의 공식 행차로 기록되었다. 정조는 행차 중간마다 백성들에게 쌀과 약재를 베풀었고, 과거 시험을 열고 하사품을 내리는 등 왕이 백성과 함께 걷는 정치의 장을 만들어냈다. 수원 화성은 이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안전하게 지키고 정치군사적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한 도시였다. 이번 행차는 그 뜻을 눈에 보이게 완성한 장면이었다. 수원 화성 부자의 약속, 아들의 완성.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다. 정조는 여기서 효와 정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다. 아버지를 위해 묘를 이장하고 그 주변에 계획도시를 조성하며 백성과 군사를 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성곽 건축에는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활용되었고, 서양식 과학기술과 전통 건축기법이 함께 적용되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삶을 축복하며 왕으로서 조선의 미래를 그렸다. 6. 그리고 정조는 묻는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조는 수원 행차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백성과 가까이 호흡하는 정치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앞서 있었고, 정적들은 그의 뜻을 따라갈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800년 정조는 갑작스럽게 승하한다. 향년 49세. 그의 죽음은 조선 개혁의 멈춤이었고, 그 뒤를 이은 순조 치세부터 세도 정치의 어둠이 조선을 다시 덮기 시작한다. 1795년 음력 2월 9일, 그날 정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다. 그 길은 단지 효도의 여정이 아니라 조선이 나아갈 길을 몸소 보여준 정치적 선언이었다.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행차이자 가장 슬픈 마음이 담긴 길. 정조는 그렇게 걷고 있었다.
한 남자의 아들로, 한 나라의 왕으로, 한 시대의 빛으로